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손녀의 차량을 훔치려 한 강큰 도둑들이 비밀 경호국 SS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밤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요원들이 경호 차량 문을 강제로 열려던 괴한 3명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했는데요. 표식이 없는 경호용 SUV는 주차된 상태였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괴한 3명이 SUV 창문을 깨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S는 총격에 아무도 맞지 않았으며 보호 대상인 나오미에 대한 위협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괴한들은 총격을 받은 직후 곧바로 빨간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데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획된 테러 행위라기보다는 범죄 대상을 잘못 짚은 좀도둑들의 단순 소행으로 보입니다. 이날 나오미는 워싱턴 DC 조지타운을 방문한 뒤 요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타운은 인기 쇼핑 지역이면서 부촌으로 워싱턴 DC에서는 안전한 동네로 꼽혀왔지만 올해 들어 차량 절도나 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는 올해에만 지금까지 작년의 2배인 6,100여 건으로 차량을 강제로 빼앗는 차량 탈취도 75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참고로 이날 좀도둑들을 막아내 화제가 된 비밀 경호국은 1865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창설한 비밀기관입니다. 창설 당시에는 위조 지폐를 단속하기 위해 재무부 내에 설치됐는데요. 그러다 1901년 제25대 대통령이던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등 요인 및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는 임무가 추가됩니다. 그 사이에도 연방 차원의 수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 강도, 불법 도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 법무부 내에 FBI의 전신인 수사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내 정보와 방첩 임무도 비밀 경호국이 맡고 있었을 정도로 첩보 분야에서는 알려진 것에 비해 깊은 전통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번에 좀도둑들을 상대했다고 해서 얕잡아 보일 조직이 아니죠. 그리고 9.11 테러 이후 단행된 정보 조직 개편에 따라 2003년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 및 기업 간에 사활을 건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9개월간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 스파이 사건이 146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위의 범죄를 특별 단속해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해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경제안보 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 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죄목별로 보면 국가 핵심 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이 6건, 부정경쟁방지법이 15건이었고 피해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 기계 3건, 조선 로봇 1건, 기타 5건이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연구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시술 로봇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 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습니다. 또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음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습니다. 피해 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해 유출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거됐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으며 방산업체에서 취득한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임원 등 5명을 적발해 1,800만 원 상당을 몰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호주 신호정보국 ASD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총 9만 4천 건의 사이버 범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해에 비해 23%가 늘어난 규모로 6분마다 한 번씩 사이버 범죄가 벌어지는 셈인데요. 해커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랜섬웨어를 심어 주요 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SD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 사건으로 작년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메디뱅크 해킹 사건을 꼽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커들은 메디뱅크 시스템을 공격해 97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렸고 마약 치료, 낙태 기록, HIV 양성 반응 같은 민감한 의료 기록을 다크웹에 조금씩 공개하며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 사건이 러시아의 근거지를 둔 리블이라는 해커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 범죄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주요 공공인프라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ASD는 지난해 국가안보기관을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이 2건 있었고 항만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한 사례도 14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SD는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에 의한 공격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로 공유받는 각종 군사 기술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ASD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진화 중이며 각종 해커 집단과 브로커 등의 지원을 받는다며 호주 정부와 주요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